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광쌤 물리 33번째 시간 2020 수능 특강의 마지막 단원이죠. 에너지 이용에 관한 수능 2점 테스트. 예, 마지막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했으니까 분명히 수능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끝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아쉽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실력만큼 시험을 잘 보지 못하면 최대한 여러분 실력의 녹여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도 편하게 갖고 그 다음에 그 시험 전까지 아주 치열하게 연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력을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그림과는 기체가 들어있는 풍선을 실에 매달아 액체가 들어있는 수조에 고정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란은 액체에 열을 가했대요. 여기 추가적으로 열을, 에너지를 이제 투입을 했네요. 가한 후에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부터 볼게요. 가에서 나로 되는 과정에서 풍선 안의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눈으로 봐도 부피가 팽창했죠. 그러니까 밀고 나간 거예요. 진격의 거지가 여기서 이렇게 밀고 나간 거기 때문에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일을 한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니은 보면 풍선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력이라는 것은 얘가 얼마만큼의 물을 빼냈냐 이거죠. 그럼 부피가 큰 나가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을 빼냈죠. 빼낸 물의 무게가 바로 부력이기 때문에 아랫물이 받쳐주고 있는 그 힘.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고요. 그 다음 디귿 보면 풍선 안의 기체의 내부 에너지 온도를 물어봤는데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는 그냥 열을 가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갔을 것이다 해가지고 나가 당연히 내부 에너지는 크다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문제는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데, 조금 선생님 부연 설명을 하면 우선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한번 써보죠. Q라는 에너지를 이제 먹었어요. 먹은 상태에서 과연 살이 쪘느냐 안 쪘느냐 이게 이제 의문사항입니다.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그 다음에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부피는 우선 커졌어요. 그럼 압력과 관계없이 어떻든 부피가 팽창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얘는 일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얘가 지금 깊이도 같죠?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뭐 압력이 얘가 더 크고 작고 이게 아니라 이 압력을 거의 일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깊이 있는, 쉽게 말하면 얘가 아주 깊이 들어가서 뭐 여기에 깔렸다 그러면 얘가 이고 있는 압력이 크겠지만, 이해가죠? 요 상태에서 그냥 요 부분씩 해서 이제 요 지금 깊이가 더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 요 제자리 상태에서 커진 거기 때문에 압력은 거의 일정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 일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먹은 것 중에 일부는 운동하고 일부는 살쪘어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 압력을 유지하면서도 얘가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 저기 뭐야 살도 찌는 바로 이런 일반적인 상황, 바로 등압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나가 가보다는 온도가, 기체 내부 에너지라는 얘기는 온도죠. 온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거 잘못돼서 기억만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좋고요. 자, 이어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 2번을 보게 되면 그린 가는 열원 A에서 Q의 열량을 공급받았어요. Q 먹고 0.3Q의 일을 하고 0.3만큼 운동했으니까 나머지 이건 뭐 살찌는 거 얼마? 0.7이나 살이 찌겠네요. 살 많이 찌네요. 그쵸? 이렇게 되고요. 열원 B로, 그 다음에 열원 B로 방출한 열경을 목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까지 됐고요. 그림 나는 일정한 열을 실린더 내에 기체에 공급했더니, 자, 여기도 어떻든 먹여줬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Q 다시로 할까요? 먹여줬더니 피스톤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운동했어요. 얘도 여기도 보면 델타 V가 있죠. 운동을 해서 역기 들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가에서 열기관의 열 효율은 0.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1 먹어서 0.3만큼 일했으니까 효율은 0.3이라는 건 이제 쉽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 가에서 온도는 B가 A보다 높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가를 보게 되면 지금 열의 이동 방향이 A에서 B 방향으로 지금 이동하잖아요. 항상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그래서 온도는 A가 더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잘못됐고요. 자, 나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요 Q-를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먹었느냐는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얘가 결과적으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같다라는 얘기는, 자, Q 다시란 걸 먹어서 얼마만큼 살쪘고 얼마만큼 일했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일을 전혀 안 했어요. 쉽게 말하면 운동은 전혀 안 했어요. 그럼 이 자체가 0이 되죠? 그럼 먹은 만큼 100% 살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분명히 얘는 델타 V가 있어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서 나머지는 또 살이 찌겠죠. 그래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 먹은 양은, 자, 파란색으로, 기체가 먹은 양은 기체의 살찌는 변화량과 같은 게 아니고 일부 살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나머지는 운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포인트 하나 잡아둘게요. 요게 지금 선생님, 요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왜 일부 여기 일을 하고 일부 살찌느냐를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P가 요게 일정하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보면 요거 보세요. 피스톤이 서서히 이동하는, 자, 여기서 요거 하나 체크해야 됩니다. 서서히란 용어가 나오면 압력이 일정한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이 압력을 유지하면서 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훅 가고. 그러니까 만약에 압력이 이쪽이 갑자기 커졌다가 뭐 훅 밀리거나, 갑자기 이쪽이 커지면 훅 이쪽으로 밀리거나 할 텐데, 압력은 일정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서서히 움직였다는 얘기는 알짜임이 0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으로 움직였다,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 서서히란 말을 꼭 체크해 두기 바래요. 이게 큰 단서가 됩니다. 이거는 압력이 일정하다는 것, 등압 과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상황, 어떻게 먹은 거에서 운동한 거 빼고 나머지가 살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의 문제에 맞게 얘기를 하면 요 V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맞죠. 그리고 살도 쪘다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겠고요. 이어서 3번 넘어가 볼게요. 그림과는 동일한 전력을 LED, 소형 형광등, 백열 전구에 각각 공급할 때 LED, 형광등, 전구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낸 거고요. 에너지 효율은 당연히 LED가 제일 높죠. 그 다음에는 형광등이 좋고 백열 전구. 이게 역사 발전된 순서거든. 나는 빛의 세계가 같을 때 소모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빛의 세계가 같을 때는 LED는 효율이 높기 위해서는 전기세거든. 이게 전기세. 그쵸? 그래서 전기세가 LED가 가장 적고, 그 다음에는 형광등이고, 그리고 전기세가 가장 많은 게 이제 요게 백열등이다.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백열전구는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온도가 높아져 빛을 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전기에너지를 넣게 되면 이게 필라멘트 가열해가지고 온도가 높아져서 빛을 내는 그런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제작된 겁니다. 에디슨인가요?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전기 에너지를 소비할 때 전환되는 빛 에너지는 LED가 소형 형광등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빛 에너지, 전환되는 에너지는 같은 전기를 먹었을 때도 그때 빛을 이렇게 다른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효율이 LED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네요. 그렇죠? 소형 형광등이나 백열 전구를 사용한 대신 LED로 사용하면 에너지 효율이 지금 장난 아니 지금. 예, 정답 기억력 디귿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래도 안 돼. 여러분 좋을 것 같지? 그럼 다 만점 받아봐. 그럼 뭐하러 공부해? 뭐하러 수능 봐 힘들게. 그냥 애들 다 만점 주지. 그냥 주지. 뭐하러 그냥 시험 보라 그래 힘들게 그날. 되겠죠? 좋습니다. 자, 4번 볼게요. 그림가는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들어있는 단열된, 그러니까 열 출입은 여기 없다는 얘기예요. 외부로부터. 실린더에 있는 단열된 피스톤 위에 물체를 놓은 후 기체를 압축시키는 것을 나타낸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압력이 이렇게 가해져 가지고 기체를 요게 지금 압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를 먼저 한번 뽑아 볼게요. 먹은 거에서 얼마만큼 살찌고 얼마만큼 운동했니 이 얘기인데, 먹은 게 지금 없어요. 이해갑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압력이 증가해서, 근데 여기서도 보면 기체를 뭐 서서히 이런 얘기는 없죠? 그래서 부피가 줄었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압력에 신경 쓰지 말고 부피가 줄었기 때문에 E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 값이 0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W면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플러스 W가 돼야 0이 될 거 아니야. 즉 무슨 얘기냐? 얘가 받은 만큼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살쪘다는 얘기예요.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지만
먹지 않은 상황에서 운동을 받으면 어떻게 그만큼 살이 찌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나는 가해 기체에 열을 가해서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먹여줬어요. 그쵸? 열을 가해서 피스톤을 자, 서서히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 압력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밀어 올리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압축시키는 걸 나타낸 것이고 이 상태에서 정지했다 그러면 이게 압력이 일정하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계속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여기 압력이 증가한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근데 여기서는 크게 그게 조건이 중요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만약에 여기서 멈췄다 그러면 압력이 일정하다 혹은 서서히 내려갔다 그러면 압력이 일정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서서히 밀려 올리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먹었어요. 그럼 얼마만큼 살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압력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부피 변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 보게 되면 우선은 서서히란 얘기 때문에 압력 이거 왜 또 다죠 압력이란 건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부피는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든 간에 일을 했어요 일을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압력이 일정 상태에서 일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일부 일하고 일부는 뭐 살쪘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얘는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와나에서 기체의 온도 변화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여기 핵심 조건이 주어졌네요. 이때 변화량의 크기가 살찐 양이 똑같다라고 지금 주어졌네요. 얘도 이만큼 살쪘다. 살찐 건 똑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가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증가한다. 온도, 내부 에너지 증가해서 온도 올라갔죠? 그러면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을 것이가 평균 속력은 증가한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니은 보면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결과적으로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것은 이거죠. 온도 변화. 가와 나에서 같다. 이거 뭐죠? 어. 말장난이잖아. 지금 문제 주어졌잖아. 온도 변화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주어져 놓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 그러니까 온도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인 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묻는 거니 이게? 이거 완전 장난이잖아요, 장난.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같다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모른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안 돼요. 그러면 되겠죠? 나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으로서 먹은 양 물어봤어요.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아니지. 얘는 어떻게 됐어요? 살찐 양과 같다라고 했는데 운동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체가 먹은 열량은 살찐 양 더하기 운동한 양.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동한 양을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일한 만큼을 합친 거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어서 5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보온병에서 열의 전달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여러분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기억납니까? 전도대류 복사 공부할 때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에는 열을 잘 전도시키지 않는 플라스틱을 주로 사용하고 전도는 고체 물질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중벽이라는 것은 안쪽 벽과 바깥쪽 사이에 진공을 두어가지고 여기에 공기를 빼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쉽게 말하면 유체를 통해서 열 전달을 차단하는 거, 대류를 막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물론 진공이고 여기가 이중벽이라고 돼 있으면은 물질과 물질도 요 사이에 차단되니까 전도도 막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짝이는 안쪽 표면은 모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한다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여기 복사시키는 거죠. 반사시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물질의 이동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다. 전도잖아. 이건 고체 물질이잖아. 이건 이동 안 한다고. 그래서 이동해서 전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건 대류지, 대류. 액체나 기체. 그래서 이거 잘못됐고, 니은. 니은은 요거예요. 열을 전달해줄 물질이 없기 때문에 전도와 대류가. 이 전도와 대류는 물질이 있어야지만 전도, 대류죠. 그 다음에 이제 복사라는 거는 전자기파 형태잖아. 에너지 자체가 이동하는 거.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에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달이 안 됩니다. 디귿은 복사다. 맞죠?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요. 이어서 6번 볼게요. 그림 가는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인 전열기와 바람을 보내는 송풍기가 함께 있는 전기 온풍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헤어드라이기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게 열 내고
뜨거워진 상태에서 바람을 불어서 이제 그 뜨거워진 공기를 이제 내뿜는 그런 기기가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 온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의 온도는 A와 B를 모두 닫을 때 B만 닫을 때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봐봐요. A, B 닫으면, 우선 B 닫으면은 선풍기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물론 교류긴 하지만 그냥 한 방향으로 할게요. 선풍기 돌아가죠. 근데 전열기가 꺼져 있으면 찬바람만 나오는 거야. 근데 A도 여기 닫으면 이렇게 가던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돌겠죠. 그럼 전열기에 여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 열이 발생하고 선풍기가 바람을 밀어줄 거니까 A와 B를 모두 닫을 때가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온도가 높을 것이고, 그다음 니은 A와 B를 모두 닫으면 B만 닫을 때보다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작아진다 그랬는데, B만 닫으면은 이렇게 전류만 흐르지만 A를 닫으면 B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A로 가는 애가 포함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요 B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더 커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B를 모두 닫을 때가 더 커져야 된다. 그래서 작아진다. 요거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선풍기가 작동한 것은 전류의 자기작용으로, 이거 저기 뭐야, 팬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 모터 돌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모터죠, 모터. 결과적으로 모터에다 프로펠러 다는 거니까 전류 흘려주면 모터가 돌아간다. 그래서 전류의 자기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맞는 내용.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정답이 됩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잠깐만요. 전기용풍이 나누면 A, B를 모두 달 때가 A, B가 이거 기억도 맞네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7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일정량 이상의 기체 압력과 부피,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PV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기체 상태가 A, B, C, D를 따라서 A, B, C, D 이렇게 되는 경로를 따라서 변하는 과정이 가고요. 나는 A, C, D, A, C, D 그냥 이렇게 가는 경로를 따라서 가는 게 바로 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BC 과정은 단열 과정, AB 과정은 등적 과정, 그 다음에 AC와 CD는 등압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 과정 자체는 딱 보면 알잖아요. 뭐 AB 같은 경우는 지금 부피가 변하지 않으니까 등적 과정이고, 그 다음에 A와 C 같은 경우는 지금 압력이 일정한 상태, 그 다음에 C와 D도 압력이 일정한 게 등압 과정이에요. 주의할 사항은 요 단열 과정만, 이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여기 표시가 없으니까 BC 과정에서는 지금 금식 과정이구나, 단식 과정이구나, 요것만 알면 되겠죠. 됐죠? 좋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먹은 양은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보세요. 일 안 했죠. 그럼 먹은 만큼 내부 에너지 변화량, 살찐다. 먹은 만큼 100% 살로 간다. 어때요?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풀면 돼요. 이렇게. BC 과정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 속력 감소한다는 얘기는 온도 떨어진다. 쉽게 말하면 내부 에너지가 줄어든다 그 얘기거든요. BC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얘가 바로 뭐냐면 단열 과정이라 했는데 굶은 상황이에요. 굶은 상황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와 그 다음에 운동을 했냐 안 했냐, 살쪘냐 운동했냐 이 얘기인데, 지금 얘 분명히 이해했죠. 압력이 떨어지지만 분명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일한 만큼 얘는 살이 빠져요. 이 얘기가 되는 것이. 됐죠? 선생님 굉장히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 강의할 때 분명히 그 그래프 탈출 부분, 연력하게 그래프 탈출 부분 선생님 링크 한다 그랬는데 그 영상 보게 되면 파파팍 풀거든요. 원래 이런 거 그래서 바로바로 딱 보고 바로 찍어야 돼. 이것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친절하게 설명해서 이거 그릴 필요도 없어요. 굽는 과정에서 일을 했어?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돼? 살이 빠져.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되겠죠? 좋습니다. 자, 가와 나에서 AD까지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같다라고 했는데, 내부의 에너지 변화량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온도잖아, 온도. 그러면 요 A점이 온도 시작이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PV는 NRT에서 선생님 문제 푸는 거 보면 PV는 NRT로 안 풀고요. T로 풀어요. T는 PV예요. 그럼 이게 되게 여러분 낯설어요. 왜냐하면 공식을 다 외웠기 때문이야. PV는 NRT 하다 보면 T는 PV거든. 결과적으로 이때 온도가 요 A점의 온도가 P하고 T를 곱한 거거든요.
이해가죠? 그러면 요 D는 뭐예요? 얘도 온도예요. PV 곱한 거. 그럼 얘가 어떻게 돼? A보다 D가 온도가 커진 거지. 그런데 지금 요 상황에서 보면, 문제에서 보면 가와 나는 A에서 D까지 어떻든 돌아가더라도 처음과 끝부분의 온도 차이 나오죠. 응? 얘가 온도가 10도고 여기가 온도가 100도라고 해봐. 그럼 얘들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얼마야? 이렇게 돌아가도 10에서 100. 그래서 90이야. 근데 A에서 D로 바로 가도 10에서 100, 90이야.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같아요.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풀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네요. 8번 볼게요. 그러면 0도에서 고체 상태인 질량이 2kg. 자, 중요한 게 질량이 2kg이에요. 기준은 항상 1kg을 둔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항상 1을 기준으로 두거든. 근데 2라는 게 지금 주어져 있고 물체에 열을 가했을 때 가한 열량에 따른 물체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해서 고체에서 고체 액체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액체 상태 그 다음에는 액체와 이제 기체의 중간 상태에서 이제 기체 상태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뭐 이런 상태 변화 곡선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봤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물체의 응고열을 물어봤습니다. 응고열은 액체가 고체가 될 때인데 고체에서 액체 될 때 얼마만큼 에너지? 40만큼 에너지가 투입이 된다면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 그러니까 이렇게 40만큼 에너지가 투입이 되면 고체에서 액체로 가거든요. 근데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는 어떻게 이 화살표를 반대로 그렸네. 자, 다시. 자, 다 주어져. 고체에서 액체로 이렇게 갈 때는 얼마만큼 에너지가 투입? 40만큼 에너지가 투입된다고 좀 주어져 있는 거고요.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는 당연히 어떻게? 그만큼 먹은 만큼 40만큼을 토해낸다, 주변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응고율은 40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수하면 안 되는 게 40 딱 볼 때 40이지만 얘가 40이지만 얘가 2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기준은 1이었을 때 1kg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2kg일 때 40이니까 1kg일 때는 20이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20kg 줄이 되겠고 그래서 이건 잘못됐어요. 니은 볼게요. 물체의 비열은 액체일 때가 고체일 때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비열은 물질의 열적 성질이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심한 게 비열이 작다. 다혈질.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적은 애들이 비열이 큰 애가 됩니다. 그러면 고체하고 액체가 이 상태를 보면 되는데 어떻든 고체는 0에서 40도까지 올라갈 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20만큼. 물론 10만큼이지만 그냥 20% 할게. 그런데 액체도 40에서 80까지인가 결과적으로 40도 올리는데 똑같이 40도 올리는데 액체는 얼만큼? 얘는 40만큼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온도를 올리는데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듬직한 애죠. 얘는 조금만 에너지 줘도 그냥 휙휙 온도 변하는 애니까 얘가 비열이 작은 애고 액체가 비열이 큽니다. 그래서 물체의 비열은 액체일 때가 고체일 때보다 작다가 아니라 액체일 때가 더 크죠. 이게 잘못됐어요. 마지막 디귿이에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물체 온도는 일정하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온도 변화가 계속 없이 40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 물체 온도는 일정하다. 예, 맞습니다. 정답은 디귿만 되겠어요.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에요. 중학교 때. 되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수능 2점 테스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아휴, 이제 마지막 한 강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다음 시간에 수능 3점 테스트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